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듯 이혼이란 선택의 이유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일방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분류는 누구라도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중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외도를 범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다면 가장 큰 고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일 텐데요.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합의를 통해 이혼한다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미리 협의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재판을 통해 이혼한다면 태아는 자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양육권과 친권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생아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는 양육권자가 될 사람의 경제 능력과 더불어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쪽에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 때문에 자녀 양육 계획에 따른 진술서를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면 재판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양육권과 친권을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친권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 부모로서 자녀의 재산권에 법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부의 협의로 두 사람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이혼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문제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임신 중 이혼한다고 해서 산모가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임신 중 남편의 외도로 헤어질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출산 비용을 청구하도록 법안을 마련해 두고 있기에 경험비부터 아이의 진료비, 산후조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아이의 양육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육비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출산 전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게 됩니다. 추가로 법원에서는 부부의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출산비나 산후조리비를 회피하는 일도 많은데요. 서로 헤어져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상 정해진 양육 의무에 해당하기에 일방이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 받지 못한 양육비와 출산비에 대해 지급 명령이나 강제 집행, 담보 제공 명령 등으로 회수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외도로 인한 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의 시작부터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보수, 확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르게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하는데요. 유책 사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으면 이혼 원인의 영향을 가중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죠. 이혼부터 혼인 청산 과정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송사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6,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